2022년 고3 3월 학평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 첫 번째 지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발표에 해당을 했고 발표의 주제 다크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고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각 자료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이 앱을 자료로 제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앱에 나타난 특히 광고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광고창에서 X 버튼을 누르면 또 다른 광고창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는 광고창을 닫으려고 했는데 나의 의도와 다르게 지금 선택이 되었다. 그러면 이 부분 지금 발표자가 시각 자료를 통해서 화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제시한 후에 지금 청중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비슷한 경험을 환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청중이 당연히 다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중이 반응을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아,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그러자 이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발표자가 자신이 설명할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크 패턴에 속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크 패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사례가 다크 패턴의 실제 사례이고 또 다크 패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지금 자신의 경험 제시하고 또 청중에게도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도록 하여서 지금 화제에 대한 집중을 유도하고 또 자연스럽게 화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발표자의 전략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다크 패턴이란 무엇인가? 다크 패턴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웹이나 앱을 설계하는 것으로 우리말로는 눈속임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또 이해를 쉽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말로 된 용어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체크를 할 수 있고요. 다크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속임수 유형이 있고 두 번째 강요 유형이 있다. 그리고 다시 이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거죠. 속임수 유형은 이용자가 쉽게 속도록 하여서 원래 의도했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앱에 가입하려고 할 때 다른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그러면 나는 그냥 앱에 가입하려고만 했는데 원래 의도했던 선택이죠. 그런데 다른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 다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동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면 광고로 연결되게 하는 것, 전부 속임수 유형에 해당하고 또 앞서 발표자가 이렇게 시각 자료를 통해서 제시했던 이 경험 역시도 속임수 유형에 해당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말해주신 것도 속임수 유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서 청중과 상호작용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다크 패턴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인 강요 유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강요 유형은 이용자가 앱 설계자의 의도대로 선택을 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기 다시 화면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자료는 어떠한 것이냐? 해지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혜택을 많은 혜택을 모두 포기하실 건가요? 라는 문구를 띄움으로써 지금 해지를 하지 못하게 설계자의 의도대로 사용자가 선택을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각 자료를 통해서 또 강요 유형의 예시도 제시를 하고 있다. 그
그 다음 이 외에도 다크 패턴에는 주의 분산 유형, 탐색 조작 유형 등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기 어려우니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찾아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발표 시간을 고려해 추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방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다크 패턴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이 피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이 부분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설명할 내용을 미리 언급을 하고 또 이에 답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청중이 그만큼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문자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청중의 관심을 환기하고 또 내용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 패턴으로 인한 피해,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인용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라는 자료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거죠. 이 자료에 따르면 조사한 앱 중 97%에서 1개 이상의 다크 패턴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다크 패턴이 지금 거의 모든 앱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더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다크 패턴 어떤 점이 나쁘냐? 구체적인 피해, 나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다크 패턴으로 인해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금전적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결국 다크 패턴에 속지 않도록 웹이나 앱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락은 지금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인용하여서 다크 패턴으로 인한 피해를 제시를 하고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변형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문제 1번,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 자신이 발표할 내용에 순서를 안내하여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순서 안내 앞부분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앞부분 첫 번째 문단 봤을 때 순서 안내하는 부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다. 2번, 청중으로부터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답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부분, 그래서 상호작용한다 하는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질문을 받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지 않다. 3번, 대상을 유형에 따라서 분류한 뒤 각 유형을 비교하여서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3번은 반만 맞았죠. 지금 여기 다크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크 패턴에는 대표적으로 속임수 유형과 강요 유형이 있다.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속임수 유형에는 무엇이 있고 강요 유형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만 하고 있지 각 유형을 비교하면서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지 않다. 4번,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뜻을 풀이하고 해당하는 예시를 들고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다크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크 패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다크 패턴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시를 지금 들고 있었죠. 우리 시각 자료를 통해서도 예시를 들고 있었고 또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앱에 가입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것 등이 해당합니다. 예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다. 그리고 5번, 앞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되겠죠.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 다크 패턴으로 인한 피해를
언급을 하면서 다크 패턴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두 번째 지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 화법과 장문이 함께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가는 비평문에 해당을 했고요. 나는 지금 학생들의 대화였는데 학생들의 대화 목적을 고려하고 또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는 토의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가 지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문 지금 자신을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다목적 실외 리모델링을 앞두고 학생회에서 다목적 실외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데 참관했던 땡땡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 지금 학생회에서 다목적 실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논의에서 지금 다목적실을 학생 휴게실로 바꾸자는 측, 기존처럼 학습 공간으로 사용하자라는 측의 대립이 있었는데 결국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는 것, 논의의 결과까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이때 이 논의에 참관을 하고 자신이 느낀 바가 있어서 지금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글을 쓴 목적을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느냐? 양측에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문제가 있고 또 논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학생회 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듣는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때 상황 지금 어느 정도 짐작이 가죠. 양측에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다가 결국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 라는 점을 또 지적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학생의 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듣는 게시판에 지금 글을 쓰게 되었다. 그러면 예상, 독자는 학생회, 학생들이 되겠죠.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앞서 논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앞서 진행했던 이 논의에서 양측이 어떠한 주장을 했고 또 근거로 무엇을 들고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실을 학생 휴게실로 바꾸어야 한다는 측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학생들이 편하게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고요. 학습 공간으로 사용하자는 측이 있었는데 이 측에서는 또 학습 공간이 부족해서 학습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양측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해요. 그러면 양측의 주장 및 근거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비판을 하게 되었느냐?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을 절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앞서 논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었지 토론이 아니었죠. 누가 맞고 틀리냐를 따지는 그런 말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 타협점을 찾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하여서 지금 학생회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학생 모두의 복지를 고려하기 위한 곳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 전체를 위한 복지 공간인 다목적실의 활용 방안을 고민할 때는 학생 모두를 위한 방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협을 하지 않고 이런 학생이 있다. 일부 학생들의 요구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학생 모두를 위한 다목적 실의 활용 방안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겠느냐? 그
양측의 주장을 절충할 수 있는 학생 모두를 위한 방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실을 학습 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나누어서 리모델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각 공간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좀 좁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 양측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절충안을 제시하고 절충안의 단점과 이점을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자신의 의견을 참고해서 좀 구체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협력해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예상 독자에게 바라는 바를 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 방법이 아니어도 되니까 협력을 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입니다. 지금 지난 논의에서 자신이 느낀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양측 모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는데 양측이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며 논의에 임해야지 결국 학생 모두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논의할 때 지녀야 할 태도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은 학생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 1이 오늘 대화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이후에 다목적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지난 논의에서 자신들이 잘못했던 부분을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 1이 먼저 게시판에 올라온 글, 아까 글이 되겠죠. 글을 다른 학생들이 읽었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공감하면서 읽은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네 그 글 읽어봤니?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 공감하면서 읽었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학생 2와 학생 3 역시 글에서 지적한 문제점, 자신의 주장만을 너무 고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성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2는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내 생각만 내세웠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목적실을 학습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부분 통해서 학생 2는 다목적실을 학생 휴게실로 바꾸자는 주장을 했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 3은 지금 다목적실을 학생 휴게실로 바꾸자는 주장에 거부감이 들었는데 학생 모두의 복지를 위한 공간이니까 휴게 공간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 2와 반대로 다목적실을 학습 공간으로 바꾸자는 측이었다 하는 것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지금 서로 다른 입장이었지만 문제점은 같았죠.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 강조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또 상대방과의 타협안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하는 거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성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죠. 학생 1은 가의 내용을 충분히 수용을 하고 이 수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가의 입장처럼 다목적실을 학습 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나누는 건 어떨까 묻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학생 3이 지금 가의 방안대로 한다면 각각의 공간이 너무 좁을 것 같다. 그래서 다목적실을 학습 공간으로 운영하는 시간과 휴게 공간으로 운영하는 시간을 구분하는 게 더 낫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 역시 앞서 얘기했던 다목적실을 모두를 위해서 쓰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는 또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자 학생 2는 거기에 동의를 한다.
하지만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해당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려할 점을 또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학생 3이 학생 2가 언급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목적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을 때가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시간에는 학습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쉬는 시간에는 휴게 공간으로 운영하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학생 3의 의견에 대해서 학생 2가 공부하는 학생들을 고려하는 건 좋아 라고 얘기하면서 일부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은 수업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보다 길기 때문에 친구들과 대화하고 싶은 학생들의 마음도 존중해서 차라리 투명 칸막이로 공간을 분리해 대화 공간을 따로 만들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3의 주장을 일부 수용을 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지금 추가로 제시하여서 모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학생 3과 학생 2 태도가 많이 변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학생 2는 지금 투명 칸막이로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실행하였을 때 장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점심시간에 다목적실에서 친구와 대화하기를 원하는 학생의 요구가 수용되고 또 공간이 좁다는 느낌도 완화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학생 3이 좋은 생각이다 이야기를 하고 학생 1이 동의를 표하면서 우리 학생 1이 지금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점심시간에는 학습 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분리해 운영을 하고 쉬는 시간에 다목적실을 휴게 공간으로 운영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우리 결론을 냈으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도 얘기를 해야겠죠. 앞으로 할 일, 실천 과제를 지금 학생 1이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학생들에게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떤지 물어봐야 하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동의를 한다면 우리 학교에 건의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 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나에 따라서 작성한 건의문이다. 보기를 작성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현지부터 볼 건데요. 학생들의 동의 여부를 조사한 투표 결과를 제시하여서 학생회의 의견이 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드러낸다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85%가 참여를 했으며 90%에 이르는 학생들이 찬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하는 내용이 그만큼 필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 투표에 참여한 학생들의 비율을 언급하여서 학생회의 이 투표가 타당성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투표를 활용했을 때 학생들의 10%, 5%만 참여했다라고 하면은 이 근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85%가 참여했다라고 하면 우리 학생 전체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은 적절하다. 3번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건의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되어 있는데 우리 보기의 내용 봤을 때 지금 다목적실의 활용 방안을 이렇게 협의했다 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고 또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언급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다. 4번 예상되는 효과를 제시하여서 학생회에서 제안한 다목적실의 활용 방안에 대한 설득력을 높인다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한다면 하면서 효과 지금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두 번째 부족한 학습 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확인할 수 있다. 5번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서 상대방이 건의사항을 수용하도록 한다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구체적인 방안 얘기하는 거 마지막 부분,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투명 칸막이를 이용해 두 공간을 분리해 주셔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화법과 작문 세 번째 지문, 작문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기사문이었는데요. 편집장의 요청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집장이 정부, 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측면에서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는데 우리 이와 관련하여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글을 써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 통해서 기획기사의 연재 의도 및 기사의 주제 확인할 수 있고 또 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 제도의 취지, 그리고 취지가 잘 살지 못하는 이유,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첫 번째 문단, 지금 식품인력추적관리제도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정의를 통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죠. 식품의 제조, 가공, 판매의 각 단계별 이력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취지 무엇이냐, 우리 앞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첫 번째에 해당을 하는데요. 소비자에게 이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두 번째 취지,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고 문제가 된 식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얘기하면서 지금 이 제도의 현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제도의 취지가 잘 살지 못하는 이유, 문제점 분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가 식품 이력 정보를 이용하기 어렵다. 왜? 식품이력 관리 시스템의 접근성이 낮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조회하는 방법이 번거로워서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취지가 제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을 할 때 이 정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소비자가 식품 이력 관리 시스템에서 원하는 식품의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느냐? 우리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는 첫 번째, 의무 등록식품이 있고 두 번째, 자율 등록식품이 있는데 자율 등록식품에 대한 등록률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원하더라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가 살지 못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첫째, 둘째와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는 것도 확인을 해야겠죠. 세 번째 문단, 그러면 이 취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편집장이 나열했던 것 중에서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관계기관에서는 식품 이력 정보의 조회 방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에서 참여업체에 많은 지원을 해서 자율 등록 식품에 대한 등록률을 좀 높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지금 식품업체 혹은 관계기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취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에 자신이 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설명 내용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식품업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취지를 더 살릴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앞부분에서 지금 정부, 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측면에서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기획기사의 연재 의도와는 맞지 않다. 소비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강을 해야 한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변형 문제 1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기억 디귿을 작성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요. 기억, 제도의 취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취지에 관련된 내용 지금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 공감할 수 있는 사례, 구체적인 사례 제시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2번, 의무 등록식품과 자율 등록식품을 나열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의무 등록식품에는 무엇이 있고 자율 등록식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나열하는 것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지 않다. 3번, 니은, 제도의 취지가 잘 살지 못하는 이유.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설문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서 정보 이용의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제시한다 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보 이용의 측면에서 소비자가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가 잘 살지 못한다 하고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4번, 디귿,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인데요. 이 방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방안 우리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측면 제시를 하고 있었죠. 첫 번째, 관계기관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서 업체가 이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이 적절하다. 5번,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정보 중 추가해야 할 것을 제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내용 살펴봤을 때 지금 이러한 점을 추가를 하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제한하는 부분 확인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1번의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2022년 고3 3월 학평 문제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 파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